제3편 장량. 자는 자방 시오는 문성입니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이 장자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소하, 한신과 함께 삼걸의 일원으로 동양 문화권에서는 제갈량을 능가하는 참모의 대명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탁월한 식견을 지닌 하늘이 내린 참모라 평했으며 가장 이상적인 책략가로 전한 고제의 모든 결정에 관여한 장자방을 꼽았습니다. 전략적인 지혜를 잘 써서 유방이 한을 세우고 천하를 통일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고, 한 고조로부터 군막에서 계책을 세워 천리 밖에서 벌어진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 장자방이다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지난 편에서 유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방 스스로 말했죠. 나는 장량처럼 계략을 세우지 못한다고. 오늘은 장자방, 장량의 이야기입니다. 전쟁터에서 직접 칼을 든 적도 없고 대군을 이끌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없었다면 유방의 한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막 안에서 계책을 세워 천리 밖의 승리를 결정지은 사람. 장량,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장량의 집안은 원래 한나라의 명문 귀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한나라의 재상을 지냈을 정도로 그야말로 천하의 이름난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230년 진시황이 한나라를 멸망시킵니다.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은 장량은 깊은 복수심을 품게 됩니다. 재산을 모두 처분해 자객을 고용하고 진시황 암살을 시도합니다. 기원전 218년 진시황의 행렬이 지나는 길목에서 장량이 고용한 자객이 120근짜리 새 망치를 던집니다. 그러나 빗나갔습니다. 수레를 잘못 알아본 것입니다. 암살에 실패한 장량은 이름을 바꾸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 방랑의 시간 속에서 그의 인생을 바꾼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장량이 다리 위를 걷고 있을 때 한 초라한 노인이 다가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신발을 다리 아래로 던지고는 장량에게 말합니다. 젊은이, 내려가서 저 신발 좀 주워오게. 어이가 없었지만 장량은 신발을 주워왔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발을 내밀며 말합니다. 신겨줘. 장량은 무릎을 꿇고 신을 신겨줬습니다. 노인은 빙긋 웃으며 자리를 떴다가 얼마 후 다시 돌아와 말합니다. 가르칠 만한 젊은이구나. 닷새 후 새벽에 여기서 나를 만나게. 닷새 뒤 아침에 장량은 약속 장소로 갔지만 이미 노인은 그곳에 와 있었고 어른과 약속해놓고 그것을 어겼다며 장량에게 핀잔을 주고는 닷새 뒤에 다시 오라고 하고 가버렸다. 닷새가 지나서 장량은 다시 해가 뜨기 전에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려 했지만 이번에도 노인은 장량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면서 다시 닷새 뒤에 오라고 말하고는 가버렸다. 장량은 다시 이번에는 아예 밤부터 약속 장소에 나가 노인을 기다렸고 잠시 후에 나타난 노인은 장량을 칭찬하며 그에게 태공망 병법서를 전해주며 이 책을 읽으면 제왕의 스승이 될 것이다. 10년 후에는 뜻을 이룰 터 13년 뒤에 곡성산 산기슭에서 내가 마주치게 될 노란 돌이 바로 나다라고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훗날 장량은 이 예언대로 자신이 산에서 발견한 노란 돌을 가지고 돌아와 이를 가보로 전했으며 사후 장량의 무덤에도 함께 부장되었다고 한다. 이 책이 장량을 천하 제1의 책사로 키웁니다. 이 일화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이 기록은 엄연히 정사인 사기에 언급되는 기록입니다.
물론 갑자기 앞날을 예언하는 노인의 존재를 현대인의 관점으로는 믿을 수 없으나 적어도 장량 사후 불과 100여 년 뒤에 사기를 완성한 사마천의 시대에는 이미 그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다는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인내, 낮은 자리에서 배우는 겸손, 이것이 장량 전략의 뿌리입니다. 진나라가 무너지고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던 시절 장량은 유방을 만납니다. 그리고 직감합니다. 이 사람이다. 장량이 여러 장수들에게 같은 계략을 이야기했을 때 유방만이 즉시 이해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장량은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 계책이 통한 것은 유방 덕분이다. 하늘이 나를 유방에게 보낸 것이다. 장량의 활약 중 가장 빛나는 장면은 홍문연입니다. 유방이 함양을 먼저 점령하자 항우 측은 유방을 죽이려 잔치를 엽니다. 장량은 이 이기를 꿰뚫어보고 유방을 화장실에 가는 척 빠져나오게 하여 목숨을 구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탈출이었습니다. 초안전쟁 내내 장량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길을 제시했습니다. 항우를 포위할 때 한신과 팽월이 망설이자 장량은 유방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유방이 그 조언을 따르자 두 장수는 즉시 군대를 이끌고 합류해 항우를 사면 초가로 몰아넣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공신들이 논공행상을 두고 다툴 때도 장량의 한마디가 분란을 잠재웁니다. 황제가 가장 미워하는 신하를 1등 공신으로 먼저 봉하게 해 다른 공신들의 불안을 가라앉힌 것입니다. 한나라가 세워진 후 장량은 스스로 물러납니다. 권력도 토지도 큰 벼슬도 사양하고 산속에 들어가 수행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새 치혀로 황제의 스승이 되었으니 이것으로 충분하다. 공을 세우고도 몸을 낮출 줄 알았던 장량. 그가 남긴 교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략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지 않는 데 있다. 다음 편에서는 장량과 함께 한나라, 건국의 3대 공신 중 마지막 인물 한신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유방에게 쓰임을 받고 그리고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은 최고의 전략가.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 비발의 문장이었습니다.